1번, 2번 어떻게 하자 하면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현대 건축물이기 때문에 2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크기를, 사이즈를 건축 구조물에 맞게 설정을 해서 보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와 금주에 학회나 전시에서 원고를 발표한 적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 사이에 학회가 2개가 있었어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서예 공부를 하는 게 기본이지만 이런 학회 같은 데 가서 이론적인 배경을 자주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시에도 참관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부산에서 한글 서체연구회에서 한글에 관한 학술대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뭐 작은 논문이지만 1개를 발표를 하고, 금주는 아래 제가 대구의 석재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전시회에 학술 관련 행사가 있어서 제가 석재 선생의 인장에 대한 논거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 전시, 연구 이 3분야가 있고 그 제일 기초에는 서예 공부, 스스로의 서예 수령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강좌에는 지금 입문을 안 시켰습니다만은 실용서예가 있습니다. 실용서예. 서예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순수 미술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 문자라는 것은 굉장히 실용성이 강한 거거든요. 실용성이 아주 강한 것이 서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의 실용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뒷부분에서 다루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마침 실용서예를 보여줄 그런 현판을 제가 최근에 의뢰를 받은 게 있어서 그 현판을 만드는 것을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용서예는 뭐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하면서 간략하게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판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 현판이 달려지는 내용은 뭐 주최 측에서 대체로 잡아옵니다. 잡아오는데 그 현판이 걸려지는 공간이 있죠. 대체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의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는 거죠. 주위에 재료가 무엇인지, 건축 구조물이 목재인지 석재인지 뭐 현대 건축의 뭐 철제인지 유리구조인지 이런 것을 한번 현장에서 보고 그 색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판을 달려고 하는 위치가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크기로 걸려야 될지, 이것을 위해서 현장을 한번 합방을 해봐야 됩니다. 해서 사진을 이래저래 찍어서 기획을 하는 거죠. 기획을 해서 어느 정도 크기를 어떤 재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일단 첫 번째 그 과정을 거치면 글씨를 이제 쓰는 것이 가장 1차적이겠죠.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써가지고 2차적으로 컴퓨터 작업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달겠습니다 하는 건 이제 주문하는 그 주최 측에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차적으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요새는 컴퓨터가 컴퓨터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해서 마치 현장에 달하는 것이 이른바 시뮬레이션이죠. 그것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현장성 있게 그것을 재현을 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걸골은 이런 것이 있고 재료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해서 그것을 컴퓨터의 합성 기법을 이용해서 자료를 1차를 빼서 주문하는 측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죠. 그러면은 2차적으로 재료나 크기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가 현판 제작 전체 과정에서 볼 때 전반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형식으로 현판이 달려질 거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현판 제작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른바 서각의 원리에 준해서 작품
활동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학 기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그것을 사용해서 현판을 조각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고 나면은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장에 시공하는 것도 하나의 마지막 큰 일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작품 활동할 때 전시장에 작품을 게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작은 현판인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은 비교적 큰 현판이나 뭐 특정한 위치에 달 경우에는 시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하는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게 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 현장에다가 최종적으로 현판을 시공하는 과정 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현판은 뭐 건축 사찰인 경우는 뭐 비슷합니다만은 이 현판이 현대 건물에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역시 현대 건물에 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판만 다는 수도 있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판과 같이 옆에 벽면에 사인이죠 이른바 현판의 현대적인 개념인 사인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교적 높은 위치에다가 현대 그 재료를 가지고 옆에 역시 사인을 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체 큰 벽면의 글씨의 크기와 위치, 간격, 색깔, 재료 이런 것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사인 업체하고 저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과정이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현판 과정은 처음에 현판을 새기기 전까지의 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 예비 작업과 그리고 실제로 현판을 새기는 본 작업 그리고 마지막에 현장에 게시하는 현장 시공 작업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예 활동이라고 하면은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전통적인 재료 기법으로 옛날 글씨를 써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는 현대 생활을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현실에 글씨가 적용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서예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실용서예를 어떻게 보면 서예 교육에 거의 뭐 상당한 중요성을 두고 싶습니다. 사전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우선에 보여드리고 나중에 실제로 현판을 제작하는 시기에 들어가서 새기는 방법을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보여드리고 또 다시 봐서 시공일자가 또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현판에 들어갈 내용을 일단 한번 써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한국 전통문화체험관 그 건물 이름이 모명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글꼴을 넣어주는 것이 일단 무난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경우에 전통적인 건물에는 공적인 건물에는 한글 고체를 기준으로 써주는 것이 무난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 현판에 사용되는 글씨는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만에 잘 나오는 경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 번 쓰게 됩니다. 작가의 좀 안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들 때까지 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뭐 하루 며칠을 두고 쓰는 수도 있습니다. 그 현판이 중요한 현판일 때는 오랜 기간 동안 써서 마음에 들 때까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판을 만드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를 제가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몇 번을 제가 씁니다. 써서 마음에 드는 것을 집자를 해서 새겨 넣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글씨가 완성되면 이것을 옛날에는 다 이것을 뭐
바로 나무에다가 붙여서 했겠지만 요새는 컴퓨터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부분적인 수정이나 전체적인 배치의 비례를 위해서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글씨 쓴 것을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작업이란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포토샵 하나면 거의 문제가 없이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작업한 내용 경과를 개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제가 글씨를 쓴 것을 어느 정도 시안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시안을 보인 것입니다. 첫째 줄은 한 줄, 밑에 줄은 영어 전체 네 줄에서 시안을 한번 보이는 겁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다 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안 과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 시안을 보내면은 그쪽에서 결정을 하겠죠. 어떻게 해달라. 아니면 이쪽에서 몇 번을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것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쪽 측에서 2번이 좋다고 해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번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2번에 대해서 다음 단계를 뭘 거치느냐 하면은 조각 방식을 다시 보냅니다. 조각 방식은 이거는 음각이고 2번은 양각입니다. 2번은 전통 사찰식 먹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칠하는 전통 건축 사찰 방식이고 이것은 조금 현대적인 그런 모양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개 위에 건 사찰, 전통 건축, 뭐 사원이나 이런 데 하고 이런 아래 것은 제가 주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현대 건축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안을 다시 2차로 보냅니다. 그러면 1번, 2번 어떻게 하자 하면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현대 건축물이기 때문에 2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현판이 결정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3차적으로 크기를, 사이즈를 건축 구조물에 맞게 설정을 해서 보냅니다. 구조물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그 건축의 현판이 달릴 건축물입니다. 요 위치에 현판이 달린 거죠. 자,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아까 현판을 달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전체 길이에 비례해서 이것이 몇 센치가 됩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하는 것을 전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쪽에서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은 제가 이 사이즈에 맞게 목재를 선택해서 조각해서 달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현장을 찾아가서 이 현장이 이거는 건물 외벽입니다. 외부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 외벽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인 것이 건축물에 이것이 건축물 정면 입구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새긴 것을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시공했는 걸 보면은 입구 간판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건물 외벽에 사인물의 간판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요 외벽 결과에다가 요거는 이제 컴퓨터 상에서 글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장성 있게 잡아 넣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외부 사인과 현판, 입구 현판을 두 개를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어떤 재료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요것도 역시 요렇게 하자고 결정이 지금 난 거거든요. 외부 벽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현판 서각하고 요거는 현대적인 소재를 가지고 현대적인 건축물의 외부 이런 사인이죠. 사인으로 해서 두 개의 글꼴을 일치시켜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인장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 인장을 하나 일단 디자인을 해 본 겁니다. 일단 디자인을 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인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새겨서 실제로 이 모양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또는 이것을 작게 다시 새겨서 모명제에 사용되는 인장으로 써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인장으로 새기게 되면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작업은 사실 일을 진척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일에 착오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컴퓨터를 하기 전에는 한 1, 20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이게 전부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 그리고 이런 것이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너무 불편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컴퓨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거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일의 시간도 빠르고 효율도 있고 진척이 돼요. 요새는 특히 인터넷이 또 발달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간을 또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새는 거의 핸드폰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 전략을 하는데 컴퓨터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데 또 시간을 절약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서예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컴퓨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실용 서예를 할 경우는 컴퓨터가 거의 서예 다음에 필수 조건이 이 컴퓨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해서 중간 서각이 들어가기 전에 현판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 글씨를 쓰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 이 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한번 예시한 것입니다. 다음에 실용서의 시간에 현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실용물들을 제작하고 할 경우에 이 컴퓨터가 많이 쓰입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